죠? 네. 안녕하세요. 예, 저 소개는 그냥 간략하게 이제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맡은 전현입니다. 사실 조금 오늘 강의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좀 AI를 맨 처음 이제 챗GPT를 보고 되게 다양한 우아하는 신기한 기능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수업은 조금 그런 새로운 기능들을 알기보다는 그냥 글을 쓸 때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각종 문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춘 수업이라는 점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의 이제 목차를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서로는 다 자르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이제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1, 2, 3 정도까지는 이제 LLM, 그러니까 AI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얘기를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드릴 거고요.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6번까지도 4번, 5번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AI의 명령을 내릴 때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지 방법론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이제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5번은 실제로 내가 4번에 대해서 방법론을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저의 실사례를 보여드릴 거고요.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제가 급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답변을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실제로 오늘 수업에서 내가 이런 문서를 이렇게 한번 챗GPT를 통해서 한번 작성해보고 싶다 하시면서 예시를 한 4개 정도 지금 뽑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직접 미리 해봤는데 같이 또 시연을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할 건 아닌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맨 처음에 이 수강 강좌 제목이 챗봇 만들어 볼까라고 이제 지었는데 이제 이름을 살짝 바꾸었는데 사실 그 챗봇이 이제 오늘 배우는 그 전략적 프롬프트 설계법을 어느 정도 이제 숙지를 하고 나시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GPT스라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기까지 하기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주에 실제로 이 GPT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대신 오늘은 GPT스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제가 만든 GPT스의 사례도 보여드리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LLM이라는 단어는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써놓은 것처럼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대 언어 모델이고 그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생성형 A라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챗GPT다. 그 요 정도로 이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생성형 AI라는 게 뭐냐?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가 지금 학습한 데이터인데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즉, 그러니까 이 학습한 데이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자가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 지시를 어떤 원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원하는 내용이나 스타일로 결과물을 생성합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게 사실 인간의 추론적 사고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생성형 AI라는 게 추론적 사고를 잘 하는 애다. 요 정도로 일단 인지를 하고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오늘의 강좌가 글쓰기 강좌이기 때문에 그 추론적 사고를 하는 글쓰기 방식이 얘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라 좀 이 부분을 일단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방금 이제 LLM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생성형 AI 중에서 언어 생성에 특화된 모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이 부분은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좀 어느 정도 넘어갈게요.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질문에 미리 드렸던 내용 중에서도 그 LLM이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사용해 본 게 어떤 게 있으시냐 하고 했을 때 뭐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알고 계신 이 챗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계셨고 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다음 많이 사용하시는 게 또 퍼플렉시티 등등 정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요즘 이제 많이 언급되는 이 AI 업계에서 많이 언급되는 종류를 한 가지씩 짚어드리면서 그 각각이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정도만 간단히 풀고 넘어갈게요.
이 챗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되게 범용적으로 사용을 해요. 약간 코딩을 할 때도 진짜 사용을 하고, 그냥 되게 글쓰기를 할 때도 사용을 하고, 뭐 이미지를 만들 때도 사용하고, 되게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업계의 선두주자인 만큼 좀 방대하게 조금 더 정보들이 가장 많이 데이터가 쌓인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클로드는 조금 이제 아시는, 글을 좀 쓰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얘는 좀 애가 국어적인 뇌가 발달한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데이터 학습 범위가 2025년 3월까지밖에 반영이 안 돼서 만약에 얘가 2025년 4월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물어봐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학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점이 아쉽고 나머지 이제 LLM,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실시간으로 웹 검색이 가능하도록 최근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록은 이제 일론 머스크 그 트위터 X에서 만든 거라서 워낙에 또 트위터가 되게 빠른 게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게 강점이고 클로버 X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거라 가지고 되게 한국어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서비스 연동 가능한데 좀 아쉬운 게 이 챗GPT나 다른 좀 언어 모델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고도화가 덜 돼 있어서 좀 멍청하다고 저는 많이 느꼈어요, 사용하면서. 혹시 여기 네이버 관계자분이 계신 건 아니겠죠? 네, 일단 그리고 그 퍼플렉시티는 조금 보통 이제 논문을 쓰시거나 이제 기사를 쓰시거나 이런 지금 되게 답변 주신 것 중에 엄청 이 AI의 부정확함, 어떤 할루시네이션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조금 많은 대안으로 나온 고도로 발달된 검색 엔진이란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검색을 하면 그 검색의 결과값이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를 그 링크를 같이 URL을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되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좀 그래서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퍼블릭시티를. 실제로 그 올해 초에 퍼블릭시티는 이제 SKT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도 했고 굉장히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제미나이는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건데 아무래도 이제 검색 엔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엄청 거의 챗GPT랑 비등비등하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AI 모델이고요. 얘가 좀 좋은 것은 사실 여러분들 그 챗GPT로 이미지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사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 명령을 내리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내가 말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그 언어를 이미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간극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되게 챗GPT가 좀 모자라다는 표현을 많이 봤는데 이 제미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이미지나 영상 같은 부분에서 되게 발달한 모델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엘박스는 사실 되게 생소하실 텐데 그 법률 그 변호사분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이 좀 약간 위에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범용성이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 그 전문가분들이 어떤 법률 전문가라든지 뭐 노무사 여기 분들도 계시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내가 검색한 법령 같은 게 검색을 해도 잘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더라. 이런 반응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요 엘박스라는 AI는 그 법률을 다 박았기 때문에 최신 정보까지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떤 법령을 입력을 해도 내가 쓰려는 어떤 소장에 관련된 법률을 이렇게 조금 인용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죠. 다만 이제 얘도 살짝 그런 백데이터가 많을 뿐이지 어떤 추론 능력이나 논리적인 정합성이 좋은 모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이제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많이 사용할 단어들. 지금 AI 챗GPT를 여러 번 뭐 모델에 관련된 영상을 보셨거나 뭐 수업을 들어보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들이 되게 익숙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앞서 몇번 살짝씩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뭐야?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들, 오늘 자주 사용할 단어들에 대해서 의미를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사실 이 단어를 몰라도 AI를 잘 사용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어떤 저희의 어떤 정의를 규정한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는 그냥 간단한 AI한테 입력하는 명령이나 질문들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입력하는 그 모든 게 프롬프트예요. 그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그 결과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명령을 할 때
그 결과값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얻기 위해서 질문이나 명령이나 지시를 되게 설계하고 다듬는 기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만들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 GPT스는 우리가 보통 여태까지 챗봇을 만들려면 사실은 이제 컴퓨터를 되게 C 언어를 알거나 코딩을 할 줄 아는 개발자들만 가능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가 아닌 자연어로 코딩을 할 수 있도록 나온 게 이 AI의 되게 신세계? 그 개발자들 사이에 그래서 이게 되게 주목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언어를 몰라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봇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결과가 바로 GPT스입니다. 예를 들면 요약본 아니면 법률 자문을 해주는 봇이라든지 등등이 있겠습니다. 그 옆에 이제 GPT 스토어가 보이실 텐데요. 얘는 이제 이런 GPT스들이 모여있는 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내가 만든 GPT스뿐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GPT스를 구경하러 가실 수 있는 곳이에요. 이걸 어디서 보실 수 있는지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파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용을 하시는지 파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약을 하는 거, 그 긴 글을 요약해줘 이렇게 많이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연설문 보내주신 분 계셨었는데 연설문 초안을 이렇게 내가 뭐 하려고 하는데 작성해줘 이렇게 한 문장 보내시기도 하셨고 아니면 뭔가 이제 추출은 뭐냐면 이제 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이제 변호사분들이 어떤 법 조항 같은 거나 판결문 같은 거 많이 읽을 때 원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콕 집어서 찾을 때 되게 이거를 많이 사용하세요. 전문을 붙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런 거니까 거기서 찾아줘.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긴 논문을 읽을 때 원하는 부분만 참조를 해야 될 때도 이 추출 기능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번역은 어떤 부분이 보통 이것도 이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번역을 사용할 수 있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좀 약간 이게 내가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 자 이런 어떤 좀 애매한 부분을 느끼셔가지고 다 이 수업을 신청하셨다고 생각해요. 다들 이 AI를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는 업무 중에서 어떻게 AI를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난제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인지는 대략 알겠는데 그럼 내가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지? 지시를 잘 내리는 방법을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AI로 이런 것까지 돼? 라고 할 정도로 이게 기능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엔 좀 특별하게 이미 어느 정도 자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이 할루시네이션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러니까 내용이 뭔가 부정확한 거에 대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사실 과제를 할 때 이거 다 AI로 쓴 게 걸릴까 봐 걱정된다 뭐 약간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은 이게 AI의 어떤 특유의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된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부동산 업계 분들이 좀 계신데 부동산 업계 상업용 부동산 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보안 이제 정보 그러니까 임대인 정보라든지 등등이 이제 되게 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으면서 지키면서 이제 이 AI를 이용할 수 없을지 약간 요 정도의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난제를.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지 여기까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사례를 넘어갔습니다. 이제 제가 딱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오늘 거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저 잠시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 네. 일단 AI를 저희가 되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뭔가 한 문장 뚝딱 했더니 0에서 바로 1의 결과값을 만드는 걸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0에서 0.3 정도의 작업을 저희가 밑작업을 좀 초안 작업을 하면 이 아이가 0.3에서 한 0.7 혹은 0.8 정도의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인간이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피드백을 줘가지고 얘랑 티키타카를 해가지고 다시 더 다듬는다든지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제 0에서 0.3 그 프롬프트 설계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이 0.7에서 0.1까지의 과정도 AI의 이게 프롬프트 설계의 어떤 이제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요 작업, 0.7에서 1까지 완성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지를 또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글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글에 이제 가장 이제 큰 좀 노력이 많이 드는 부분이 초안을 만들 때가 가장 맨 처음에 아예 작성할 때랑 계율을 잡는 부분을 작성하는 거랑 또 그리고 마지막 퇴고를 할 때 그 수고스러움이 사실 글쓰기의 전부잖아요. 그 퇴고를 하는 과정의 일부분을 도와준다. 이 정도 개념이지. 퇴고를 내가 아예 안 해도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 한 번 더 짚고 다음 과정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에 이제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데 그 도대체 방법론이 뭐냐?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일단 이거는 실제로 이제 어, 샘 올트만 그 챗GPT의 오픈 회사인 오픈 AI의 그 대표가 말한 사용법이거든요. 이 O1 모델을 사용법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냥 챗GPT 전반 사용법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요 글이 어떤 목적으로 쓰인 건지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제 요구했던 게 이 부분을 아마 좀 비슷하게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게 주 업무니까 기자들한테 배포할 보도자료를 작성하려고 한다. 이 보도자료가 형식이 되겠고, 글의 목적이 배포겠죠. 예를 들면 변호사라면 법원에 제출하는 게 목적일 테고, 형식은 소장이겠죠. 이런 부분을 좀 명시를 일단 첫 번째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글의 어떤 목적이 지켜졌다면 얘한테 해라, 하지 말아라 해야 될 어떤 조건들을 조금 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걸 하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그 방지하는, 그 우려하는 그 할루시네이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막 이것저것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몰기 위한 어떤 조건인데, 예를 들면 이제 결과물에 대한 근거를 URL로 첨부해줘라고 하면 얘가 이 가짜뉴스를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를 교묘하게 가짜뉴스로 만드는 걸 일정 부분 방지를 할 수 있어요. 만약 갖고 온 URL 자체가 불명확한 것이고, 또 참고를 하기 어려운 신뢰가 낮은 거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공식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는데, 이 AI에서 공식적으로 신뢰성 높은 걸 많이 어떤 참고 자료로 갖고 오는데, 그걸 보통 기사를 갖고 오거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는 적어도 그 회사에서 팩트 체크가 여러 번 돼서 그 데스크를 끝나고 오케이 한 정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정확성은 거의 95% 이상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URL을 만약에 기사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확성을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를 500자 내외로 제한을 해줘. 라고 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정해서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도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600자 내외로 쓴다던가 할 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이나 추측은 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해라고 말했는데 이 주어진 자료는 내가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일 쓰는 게 부동산 중에서도 오피스나 물류센터 같은 건물을 잘 팔아야 되는 부동산의 그 메인 메가 컨설팅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자산에 대해 가치를 좀 극대화해 보일 수 있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자산의 정보를 가정이나 추측을 해서 하면 안 되고 제가 직접 그 자산에 대한 정보를 그 프롬프트에 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요것도 이제 좀 이따 사례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이 현출 형식은 좀 이제 말이 뭐 그냥 그런데 이 글을 어떤 말투나 형식으로 출력을 할 건지를 이제 또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 2, 3번으로 적어줘. 아니면 이제 뭐 대화 형식이 아니라 기사 문체로 적어줘. 아니면 블로그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투로 적어줘. 뭐 이모지를 넣어줘 등의 형식을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실 요게 사실은 오늘
강의의 거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 1, 2, 3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냥 이미 다들 사용을 하셨을 텐데요. 이 참고 맥락, 요거를 제공을 하면 정말 거의 웬만하면 만족스러운 결과값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통 이제 기자분들이 AI를 이용을 하실 때 보면 그냥 어떻게 이용하세요? 여쭸을 때 다 저도 이제 거의 매일 기자분들 만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그냥 오늘 퍼플렉시티 이용해서 정보 찾는다. 그러니까 거의 검색 기능으로만 사용을 하세요. 근데 사실 기자의 주 업무는 두 가지인데 취재를 하는 거랑 글쓰기잖아요. 근데 취재를 하면 사실 정말 기자를 할 때 저는 취재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그냥 새로운 얘기를 듣고 그냥 그걸 입력만 하면 되는 거니까 힘들었던 게 그 출력을 해내는 기사를 쓰는 일이었는데 이 입력하는 취재를 여기에다가 그냥 참고 맥락에다가 다 넣어버리고 이 현출 형식을 기사 기존에 많이 나왔던 형식으로 쓴 다음에 이 맥락을 참고해서 맥락의 자료, 내가 취재한 내용 다 때려박은 이 자료를 참고해서 이 현출 형식에 맞게 작성해줘라고 하면 기사가 딱 완성이 되거든요. 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까지 일단 맥락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좀 형식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제약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현출 형식이 명확해야 되고 또 참고 맥락을 제공해야 되고 한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실제로 적용해, 너는 그럼 이거를 다 적용해서 사용했니?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바로 이제 다음 쪽에 넘어가가지고, 어,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아이고, 잠시만요. 요 개념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한 번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요 창을 닫고 제가 챗GPT 화면을 좀 틀겠습니다. 음, 네. 혹시 챗GPT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면은 그냥, 네, 보입니다. 네. 예. 일단, 어, 화면이. 예. 일단, 오늘 제일 먼저 이제 좀 이따 이제 강의,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아침마다 저는 매일 아침 뉴스레터를 보내는 일을 하는데요. 어, 뉴스레터를 이제 보통 여시면 그 이제 글씨 텍스트를 클릭하면 이제 URL이 하이퍼링크로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바로 기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루에 기사가 뭐 물론 10개 내외니까 작으니까 그거 금방 이렇게 밑줄 블록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추가하기 이렇게 그냥 바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저는 그 작업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일단 이렇게 그냥 기사랑 링크만 붙이면 이걸 제가 이렇게 매번 아침마다 리서치 센터에서 봤는데 요거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바로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릴 수 있게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요런 기능이 있다는 점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음, 자, 이렇게 썼습니다. 기사 제목 바로 앞에 언론사를 다음의 양식에 맞게 기입해줘.
그리고 나서 기사 제목 밑에 달려있는 기사 링크를 네가 작성한 양식의 결과 해버리고 삽입해줘. 즉, 클릭하면 기사 링크를 이동할 수 있어야 돼. 즉, 저는 그러니까 기사 제목이랑 바로 옆에 언론사 이름을 적고 이걸 전부 다 하이퍼링크로 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건 되게 이제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지시였고,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넘어가면 두 번째로 제가 이제 활용을 하는 게 보고서를 작성할 때 했어요. 마침 제가 사내에서도 AI를 어떻게 부서별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미팅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그냥 막 메모를 막 썼어요. 썼는데 이건 근데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받아 적은 어떤 소스들을 참고해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내에서 본부별로 이런 걸 주제로 미팅을 진행했는데 미팅 후에 본부별로 나온 이야기를 적어놓은 얘기야. 이걸 보고해야 돼.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해줘. 아까 샘 올트만이 제시했던 네 개의 그 필수 요소 중에 바로 이 밑에 부분이 그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 자료. 그리고 보고서 형식이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형식에 해당하는 현출 형식일 테고요. 그리고 내가 목적은 상사한테 보고하는 거겠죠. 그리고 주제는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던, 이제 아까 요 작업, 여기에서 이렇게 적은 작업이 0에서 0.3의 작업이라면 한번 쭉 결과값을 보잖아요. 근데 좀 완벽하지 않아요, 얘가 아직. 근데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여기까지, 이 다음 이 보고서까지 쓰는 그 과정을 완전히 점프해서 초고를 작성했으니까 여기 되게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근데 사실 이 어느 정도 프롬프팅을 제대로 해놓으면 고칠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효율화하고 싶은 업무를 이게 이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 원한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는데? 라면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보고서 사례였고요. 어, 잠시만요. 어, 예. 다시 보이시나요, 혹시? 아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나요? 왜 안 보이지? 네,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옆으로. 화면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네.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예. 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실제로 제가 가장 메인 업무인 그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포멀한 형태가 나오겠죠? 나는 누구인지를 일단 역할을 줘요. 직원이야. 근데 최근에 진스타메이트에서 이 매각 주간수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거 관련 보도자료 작성하려고 해. 그래서 목적이 살짝 이제 언급이 됐죠. 그리고 다음 자산 개요 관련 기사를 참고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줘. 자, 제이스타메이트가 이게 이제 사실은 저는 회사 홍보팀이니까 목적이 우리 회사가 잘 팔 수 있어 라는 점과 우리가 이걸로 선정이 됐다는 점을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써줬습니다. 근데 이 조건은 뭐냐? 이 보도자료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기사든 뭐 어떤 글이든 사실은 저희가 문학을 쓰지 않는 비문학을 쓰는 한 거의 웬만한 그 문서들은 형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사실상 잘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형식을 어느 정도, 특히 사무용 글, 실무적 글쓰기를 할 때에는 좀 모방을 하는 기존의 형식을 따르는 것을 보통 이제 잘 쓴 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존에 내가 많이 써왔던 보도자료 형식을 참고하라고 합니다. 그럼 분명히 일전에 제가 매각주간사 선정됐다는 기사라는 게, 혹은 보도자료라는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언론에 노출이 돼 있을 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식을 참고하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지금 화면이 말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네? 화면에는 0724 강의 이게 떠 있거든요. 챗GPT 화면. 어, 요 화면 공유를 그 어, 말씀하시는 걸로 바꿔주실래요? 화면을. 예, 잠시만요. 가장 확실한 건 그냥 화면 공유를 끄고 밑에 있는 빨간 버튼 눌러서 화면 공유 끄고 다시 찾는 겁니다. 지금 나왔어요. 예, 바뀌었어요. 예. 또 혹시 중지가 됐나요? 뭐 중지는 돼 있긴 한데 물론 누군가 묻습니다. 아, 뭐 김문수 왜 이렇게 물 많이 뭐 이런 문장이 떠 있어요 지금. 잠시만요. 아, 음, 다시 이제 그럼 혹시 공유되실까요? 네, 네. 뭐 죄송합니다. 매도자 관련 기사 뭐 이런 거 보이는데 이거 맞나요 지금 나오는 게? 동탄에 어, 신규 호텔이 있지만 면하기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독점의 위치를 전망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혹시 안녕, 난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 요걸로 안 보이시나요, 혹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펀드 만기일, 뭐 평당가 어, 지금 되실까요? 아니요, 이거 망해요. 인제는 됐어요. 인제 됐어요. 예. 네. 요, 보이시나요, 지금? 네네,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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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예. 그럼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안녕, 난 성음용. 네, 다시 설명 혹시 드릴까요? 아니면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기업에서 제가 하는 일을 일단 적어요. 제가 어떤 일인지 약간 롤을 부여해주고, 여기서 지금, 내가 이거를 왜 쓰는지에 대한 목적을 씁니다. 물론 이렇게 명확시를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자산 개요라든지 관련 기사를 참고해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써줍니다. 이걸 쓰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매각주관사, 즉 물건을 팔아야 되는, 빌딩을 팔아야 되는 곳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이 되게 좋고 우리가 선정됐다는 걸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작성 목적이다. 그리고 또 이걸 높은 값에 팔아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에 좋은 거니까 이런 목적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도자료라는 거는 되게 틀이 정해져 있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많이 자기가 이제 읽어봤을 때 잘 쓴 글, 잘 쓴 형식의 보도자료라고 하는 것들을 좀 하나 가지고 와서 매각주관사를 선정됐다는 보도자료 혹은 기사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고 제가 검색을 하면 나와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서 이런 형식을 따라가지고 이 내 자산 개요를 알려줄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써줘라고 하면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그 신라스테이 동탄에 대한 정보가 조금씩 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입력을 해주고 이 관련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썼던 어떤 기사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초안이 나오는데요. 나옵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한테 초안은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화면은 그냥 아까 거기서 멈춰 있어요. 안녕, 난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 예. 이것도 안 보이시나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젠스타메이트 움직이는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아, 음, 어, 헐, 그렇구나. 이거 어떡하지? 잠시만요. 어떡하긴 뭐 다시 어, 보여주면 되지. 네. 지금 혹시 네, 보이실까요? 나 인제 됐어요. 네, 인제 나와요. 예.
지금 움직이니까 또 안 보이나요, 혹시? 네. 보도대로 초안해가지고 멈춘 문서만 보여요. 이첫 장면만. 아, 알겠습니다. 음. 예,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다음 사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블로그를 좀 쓰고 싶다는 분들도 되게 여러 분 계셨었는데, 저 회사에서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블로그를 했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네. 자, 이렇게 혹시 보이시나요? 저희가 회사에서 관리하는 건물 중에 신한 L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 이 음. 건물에,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화면? 네, 보입니다. 시라넬 타워 건물 있는 거 알아? 이렇게 묻고 있네요. 예, 예. 과거에 여기가 이제 유적이 지금 이제 보통 종로나 광화문 일대는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유서가 깊은 동네다 보니까 땅을 파면은 유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건물 일부에 그 보존하는 곳을 마련을 했는데 얘를 이제 이와 관련된 글을 써야 됐었어요. 어, 지금 이제 밑에 글도 아예 안 보이시죠? 혹시 안 보이시나요? 계속? 근데 과거와 현재와 공존하는 공간 신한 엘타워 이것도 안 보일까요, 혹시? 네, 신한알테오 해민서 유적 여기까지 보이고 그다음에 네, 가려져 있어요. 어, 저기 혹시 이게 지금 사실 이렇게 수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면 화면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음. 음,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5분 안에 이거 좀 해결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어떻게,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잠깐 화면 공유 네. 꺼 보실래요? 화면 아, 공유 중지. 네, 화면 공유 중지해 보시고 네네네. 어, 원래 되게 이제 화면 공유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 보이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지금 45분이니까 예, 잠깐만 비디오 끄시고 예, 비디오 잠깐만 끄시고 한 예, 예. 5분 정도만 한번 작업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비디오 화면 끄시고 네. 네, 5분간만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5분간만 잠깐 휴식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예, 예. 아, 예.
아이고, 지금 학과장님이 그 문제를 조사해 보시니까 줌에서는 지금 맥북을 쓰시는데 화면이 움직이는 게 그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구글 미트 온라인 방으로 옮겨서 거기서 2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카톡방에 저희 수업 카톡방 보시면 구글 미트 주소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2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구글 미트 줌 주소 올라오면 그러면 카톡방 닫고 줌방 닫고 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구글 미트 주소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그거 눌러서 그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줌 회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